뭐, 근데 다들 익숙하게 봤던 분이고, 미애 씨만 이제 처음 뵙고 해서, 이제 뭐, 다들 다 질문 없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편하게, 그냥 꼭 질문 아니더라도, 자주 이제 제가 얘기하는 패턴이 질문 아니더라도 자기가 경험, 그것도 되게 좋잖아요. 어떤 미애 씨나 호복쌤이나 혜숙님이나 토토님의 어떤 경험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공유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공감을 얻고 용기도 얻고 하는 거니까 의문과 답 이것도 좋지만 그 경험을 공유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와닿는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음. 저희 강의도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가진 경험을 어떻게 보면 나누려고 하는 걸 이제 강의 형식이나 어떤 이런 말로 좀 표현을 하는 거지.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아까 강의를 혼자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게 질의응답하고 다른 게 약간 강의하면 외로워요. 혼자 강의하면 외로운데 같이 하면 덜 외롭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지가 되고 막 이제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랬어. 음. 음. 그 미애 씨인가 아까 선생님하고 표현 중에 그 한번 경험을 하셨다는 부분을 한번 전 듣고 싶은데 그런 경험을 했고 또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뭐 지금 상태를 어떻게 겪어 있는지 그런 걸 조금 들려주셨으면 저는 좋은데 부담이 안 되신다면 네. 괜찮으신가요? 네. 이게 다 기록되고 있는 건가요? 아 그래요? 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은 다음에 할게요 하셔도 되고 아니, 화면에 얼굴이 안 나오니까 얼굴이 안 나. 네. 그냥 아, 이렇게 그래요? 말소리만 들리니까 음, 괜찮을 것 아, 같아요. 네. 그 말씀 드리니까 갑자기 부담이 없어지네. 얼굴 그러니까 때문에 전혀 안 얼굴이 나옵니다. 이게, 이게 몸과의 동일시네. 네. 음, 네. 뭐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질문하셔서 대답하는 걸로. 음, 음, 저는 아주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때에, 그러니까 구정 때 친정이랑 이제 다 방문하고 집에 돌아와서 좀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유튜브를 제가 잘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니타 무르자니라고 그 인도의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그 임사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책도 이제 쓰신 분이고,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른 채로 유튜브에 그분이 임사 체험한 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인사 체험을 했는지를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의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그것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완벽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저는 참 이렇게 깨닫고 싶은 그런 갈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 이미 제가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너무나도 나의 상태가 기존에 한 번도 체험해 보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상태 모습인데 그게 너무나 일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음, 일상이라고 표현하다. 어쨌든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서 제가 일기를 쓰는데 일기장에 쓰지도 않아서 이건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대단한,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대단한 체험인데, 그게 그냥 일상이고, 그냥 그게 진짜 다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채로 너무 이렇게 행복했어요. 진짜 그 지복이라는 말이 그때 이제 이해가 좀 되던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막 세상 전체가 막 너무 다른 빛깔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 빛깔이 달랐던 것 같아요. 빛깔도 다르고 막 하여튼 뭐라고 이제 표현 잊어버린 것도 많아요. 그때 그 상태가 지금은 돌이키고 싶다 막 이래도 사실 잊어버린 것도 많고 그때 내가 왜 일기를 안 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러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어 저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뭐를 해야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뭐를 막 남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이 살았는데, 물론 이제 지금도 돌아와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그럴 필요가 없는, 내가 그냥 아무런 짓을 안 해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하는 존재고 내 자체가 사랑이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를 편안하게 하고 너무 진짜 행복하게 하고 막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 또 이제 한 2주 지났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그게 방학 때 있었던 제가 교사거든요. 이게 직업도 다 나오는데 그 방학 때 그렇게 잘 지내다 계약하고 나서 또 이제 막 할 일이 이제 또 이제 학기 초에 엄청나게 밀려오거든요. 이게 3월 한 달이 거의 1년에 7, 80%를 사는 달인데 그때도 엄청나게 일이 밀려오고 막 이제 할 일이 많고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현실에 많이 이제 휩쓸렸어요. 휩쓸리면서 다시 이제 분별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또 이제 분별하는 저를 이제 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그 상태를 또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또 그 무르잔이 책을 다시 보고 또 그때를 다시 또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져요. 그러면서 점점 이거는 또 내가 있는 이 상황은 그때와는 또 다른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다시 들면서 다시 여기 현실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짜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깨어남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삶을 이제 지금은 살아야 되는 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기태 선생님 유튜브라든가 또 이제 이런저런 유튜브를 또 많이 보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때 그 경험이 뭔지가 스스로 사실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해석을 하고 싶은 그래야 제가 이 상황을 좀 공고히 할 수 있고 좀 깨어남이 좀 확고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현실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그런 영성책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아주 다행히 지금은 이제 그때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없어지고 나니까 조금 편안해지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정말 편안한 게 항상 밑에는 있지만 그거를 제가 항상 보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많이 끄달리면서 또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또 막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되게 좋은 게 그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봤다라는 것도 되게 현실적으로 들리고 그런 경험 속에서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셨다 하는 그 표현조차도 참 진실되다 아니면 현실적이다 지금 말한 전부가 현실적이고 막 와닿고 저는 이제 그 정도의 그거는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뭐 이렇게 그 임사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없는데 어떤 건지 대충은 좀 이해는 하는 거라서 그게 되게 현실적이구나. 그리고 공부가 이제 그게 정상이구나. 그 상태에서 뭐 이제 지금 일반적인 어떤 끄달리고 학교 현실에서 끄달리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구나. 단지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보게 하고 그 잊혀지진 않으시잖아요. 그게 가슴에 항상 남아 있으니까 그게 어떤 삶을 또 공부 속으로 인도해 가는구나 해서 들으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되게 좋더라고. 뭐라고
뭐 이런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하여튼 좋고 저거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뭐라고 뭐 표현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느낌의 표현이 참 진지하시게 공부를 해 가시는구나. 돌아가시려는 마음도 사라졌구나. 뭐 그러고 노력도 한 것도 그것도 되게 인간적으로 좀 느껴진다. 당연히 돌아가고 싶어 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좋은 감정이거나 이런. 하여튼 잘 들었고 제가 질문하길 잘한 것 같아요. 잘 들었고 좋았어요. 네. 그리고 내가 이게 이제 선생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미애 씨한테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선생님 호칭하지 말고 왜냐니까 또 막 아까 이게 녹화되고 이게 신경 쓰니까 그냥 이게 미애 씨라고 부르고 아니 뭐 호칭을 그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이시니까 어쨌든 그 내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정만이한테 기왕 이렇게 이런 장이 펼쳐졌으니까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뒤에 하고 내가 먼저 이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그럼 오케이? 그게 제일 자연스럽겠다. 이 선생님한테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것은 그냥 그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하루 일상이었고 그래 약간 명절 때 이제 갔다 친정 집에 갔다 집에 들어와서 그냥 늘 보던 그 유튜브 동영상을 그것까지는 뭐냐면 평상시와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우연히 이제 아니타 무르자니 그 동영상을 보셨는데 임사 체험을 이제 그 아니타 무르자니가 마지막 죽음에 그 의학적으로는 죽음이다라고 쓰는데 만큼 그때 그 시기였는데 그 임사 체험 뒤로부터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그게 말하자면은 그냥 그 이 선생님과 분리된 어떤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임사 체험하면서 그걸 얘기해주는 사람의 그 얘기들이 전부 이 선생님 자신의 얘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나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면서 무슨 표현을 하시냐면 이렇게 완벽하고 보통은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오늘 내가 숨 쉬어서 이걸 일기를 쓴 사람 없으십니까? 그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표현을 하실 때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완벽하고 이게 나였구나. 일기를 쓸 필요를 조금도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나 당연했고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때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당연하고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혹시 좀 이렇게 이게 나였구나 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그걸 표현해 볼 수 있을는지 지금 말이 좀 어눌하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어떤 모습이 예예.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도 사실 그때 그 나거든요. 제 모습이군요. 근데 예. 그걸 제가 많이 잃어버리긴 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기억에 남아있는 음, 걸로 진짜 너무 완벽하다는 거에 놀랐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뭐를 더 저는 열심히 막 갈고 닦고 애써야 내가 이제 그나마 정말 우리가 자기를 고쳐본 사람 정말 조금도 고치기 너무 어렵잖아요. 잘 안 고쳐지잖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노력을 해도 정말 고쳐지지 않는 자기를 볼 때 정말 너무 좌절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런 고칠 게 없는 정말 진짜 완벽한 거예요. 그때 그 김기태 선생님 지금 이대로 완벽하다 그 책 제목이 딱 생각이 나던데 정말 이대로 내가 완벽했었구나 라는 거. 그리고 되게 깨닫고 싶은 정말 나는 중생이고 정말 못 깨달아서 이렇게 지금 괴로운 삶을 사는데 정말 이 고통에서 다 벗어나서 정말 완벽한 행복이라는 그 깨달음 상태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방학 되면 내내 그 겨울방학 한 달, 여름방학 한 달 조금 안 되는 동안 내내 명상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행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깨달아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오늘 거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깨달았는데 왜 그렇게 연락에 평생을 수행을 해야 깨달을까 말까 한다. 왜 이렇게들 이렇게 말을 정말 그때는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내가 일어나니 이렇게 완전하게 깨달아 있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퍼뜨려 놨나 이제 이런 그걸 또 믿고 저는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서 정말 존재가 정말 존재 상태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너무나 사랑 속에 있으면서 내 자체가 사랑이고 그러니까 사랑이 겉과 안에 뭐 다 있는 것 같은 막 이런 하여튼 그런 존재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네. 근데 항상 이렇게 또 대비가 돼요. 지금은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자꾸 내가 있는구나. 이런. 네. 그러나 뭐 지금은 또 지금이니까. 네. 고맙습니다. 음. 참 유익한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게 계속 유지가 돼서 이 선생님을 모십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거가 유지가 되지 않고 이제 지금 또 공부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거나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황홀경을 예전에 한 일주일 정도 해서 그래도 저건데 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그 황홀경이 저절로 일어났다 저절로 사라진 건데 뭐 죽음 이런 건 모르겠고 그 기쁨의 띠라고 표현하면 기쁨의 모든 띠가 제 온몸으로 계속 퍼져나가서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사람들도 알아보더라고요. 너가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냐. 그러니까 미친 건 아니고 약간 계속 기뻐요. 별거 아닌 거예요. 웃고 몸 전체로 이제 기쁨의 에너지가 막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최고네 이러다가 저절로 그쳤을 때 이제 제가 했던 게 돌아가려 했던 거예요. 아 이거 빨리 돌아가야지 그게 한 1, 2주 걸렸던데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밋밋하게 이제 가는 거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 하면 이제 지금 저 여기 안 있고 뭐 좀 약간 저도 고만해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럴 생각도 들고 좋은 경험이다 뭐 이 정도지 또 누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부정도 하진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임사체험을 하든 그런 게 어딨냐라고 보통 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이 선생님의 경험이나 저의 경험이 그게 현실에도 물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왔다 가는 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이 인생의 또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배워나가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의 나눔이. 지금 말씀을 나누니까 제가 또 드는 이 생각이 사실 지금 이렇게 그때 그 경험이 지금은 그때는 그 경험으로 제가 꽉 찼지만 지금은 거의 그냥 제가 의식해야만 되는 그냥 잔잔하게 그냥 깔려 있는 걸로밖에 의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가 참 좋다. 응? 그걸 지금 정말 그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상태가 계속되지 않고 그게 없어지고 나서 그건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기 싫다고 해서 안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저의 노력과는 정말 상관없이 왔다가 이제 가는 경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갔을 때는 되게 아쉽고 정말 너무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너무 이제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나한테 더 그냥 이게 삶의 흐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쩜 더 단단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확실하게 이제는 정말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지금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이게 저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네. 네. 기태 선생님은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뭐 어떤
저보다 훨씬 오래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체험들에 대한 모든 경험을 많이 들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도 많이 들으시고 하는 거니까 아마 선생님이 더 좀 더 그리고 우리 정만이 어떤 그 얘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이 선생님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가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뭐 하여간 그런 어떤 이해가 오면서 이런 자리가 참, 그 좋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그 옛날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 붙는다. 이런 말이 있고, 그죠? 참 그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터 생각이 든 것은 뭐냐면 아무리 황홀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더할 나위 없이 벅차고 자유로운 어떤 체험일지라도 그게 사라지는 것이라면은 그건 가짜라는 거죠. 물론 그 체험 자체가 감사하죠. 느닷없이 내게 찾아온 어떤 선물 같은 늘 똑같이 되풀이든 그냥 평범한 한 일상 중에서 전혀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한 정말 기쁜 선물과도 같은 어떤 그건 그 경험 자체는 체험 자체는 참 좋은 것인데 왔다가 가는 것보다는 그죠. 그만큼 황홀하거나 자유롭거나 벅차거나 또는 어떤 완벽하거나 이런 어떤 느낌은 주지 않을지라도 다시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는 가지 않는 얼핏 그런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밋밋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뭐 이렇게 뭐 특별할 것이 없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일기 쓸 필요도 없을 만큼 자연스럽고 당연했다라고 표현한 어떤 그런 내용 같은 것인데 그 황홀했던 느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밋밋하게 까지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느낌조차도 없지만 그런데 그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있는 그런 어떤 확신, 어떤 확인 아니면 어떤 이해 그리고 또 잊어버린다기보다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어떤 깨달음 하는 표현에도 좋은데 어쨌든 그런 이해라고 표현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런 느낌도 없고 황홀감도 없고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밋밋하기까지 느껴지는데 뭘 하고 딱 꼬집어 표현하지 못하지만 또 감각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감각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늘 여기 있으니 늘 그렇게 살고 있으니 사랑이라고 해서 그때 그 체험할 때 뭐냐면 내가 사랑 덩어리고 사랑 그 자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늘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감각은 없지만 진실로 그렇다는 이해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무리 큰 황홀경이라도 왔다 가는 것 말고 굉장히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듯하나 늘 잔잔한 하여간 그게 더 진실하고 뭐라 그럴까 안심이 되는 하여간 그 안심된다는 것도 니까 안심하다 이게 아니고 뭐가 어떤 이런 어떤 근거가 느껴지고 여기 확인되니까 안심하고 이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안심. 근데 그 안심 속에는 뭐냐면 아까 정말이가 얘기한 것처럼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자기 주장을 막 난 옳아 니 틀렸어 막 이런 자신을 막 얘기하기도 하고 상대편이 막 뭐 너무 아는 체 많이 해 뭐 니는 뭐 네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 이 자식이 가면서 말이지 남을 막 이렇게 깔아뭉개면서까지 자기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교하고 비열한 자신도 경험하긴 하지만 그 뒤에 정말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넉넉함 속에 이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는 그 무한대의 넉넉함. 이 넉넉함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은 감각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넉넉하구나. 그거 말고 그런 감각으로 확인되는 거 말고 호흡처럼 아무것도 아니나 늘 호흡하기에 살아있는 늘 공기가 함께 있다는 그 뭐라고 어떤 느낌과 그 감각은 동원되지 않지만 늘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만이가 표현했던 그 넉넉함 속에 그런 쪼잔함도 경험되고 아이고 지랄도 여기서
그런데 언제나 그 바탕 위에 있는 어떤 그 삶, 그게 더 진리에 가깝고 진실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되찾으려고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되고 옛날처럼 그래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수생님도 그게 진짜라는 거죠. 때로는 물결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지만 그 진짜의 공부 속으로 그 진짜의 어떤 삶 속으로 의 어떤 공부의 길에 이제 들었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진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 문자 보내와가지고 그 덕산 스님이 용담 선사로부터 이제 법을 이어받고 문득 다 깨닫거든요. 그 유명한 얘기가 덕산이 이제 이렇게 30년 동안 건강학을 연구해가지고서는 그 해설서를 하나 쓰고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는데 남쪽에 누가 그 건강학을 강의하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질투심이 사로잡혀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간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을 내가 깨우치리라 하고서는 덕산이 그 용담을 찾아가거든요. 유명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어찌 해가지고서는 뭐 말이 길어지니까 그래 갔는데 용담 선생하고 이제 막 얘기를 나누다가 방이 너무 깊어가지고서는 자기 이제 객사로 가려고 이제 방을 나섰는데 캄캄하니까 자기 신발이 안 보이니까 이제 용담 선사가 촛불을 이렇게 이제 밝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산이 이제 그걸 받으려고 훅 하니까 훅 불을 뿐이더라. 그 덕산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니까 다시 용담이 불을 켜가지고 촛불을 해가지고 쓰려면 덕산이 다시 준단 말이죠. 그 다시 또 받으려고 하니까 훅 불을 뿐이더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이 불을 뿌는데 첫 번째는 그 용담의 뜻을 알지 못하다가 두 번째면서 그때 대오를 하거든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이렇게 촛불을 훅 불 때 덕산이 대오했다. 이 대오했다 표현인데 대오하고 30년 동안 용담 선사를 시봉하거든요. 30년 용담 선사를 시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왜냐면 그 뒤로 이제 법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더라라는 표현을 봤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깨닫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공부한 거죠.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으면 사실은 오래 가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강렬하게 대오를 했다. 이게 오래 안 가거든요. 그래도 우리 이 선생님은 2주 동안이나 그거 아주 황홀경을 이렇게 경험하시는데 그 오래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오고 가지 않는 그 어떤 공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참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정마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깨달음, 그런 어떤 정말 니도 뭐 기쁨의 띠가 뭐 2주 동안이나 뭐 휘둘리더라 뭐 그랬는데 또는 어떤 그런 이 선생님 말씀 맞다나 그런 어떤 황홀경이라 그럴까 뭐 확연함이라 그럴까 전혀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담을 들으면 부러웠어요. 야, 그러니까 나 하늘에 대고 원망을 하면서 어느 놈은 무시뿌리 주고 어느 놈은 인삼뿌리 주나 뭐 이래. 나는 만날 무시뿌리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삼뿌리 먹는 것 같은. 왜냐하면 그런 황홀한 경험을 쫙 하고 뭐 약간 참 멋있잖아요. 멋있다기보다 참 이렇게 그 삶의 그 극적인 경험들이 제게는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잠깐 뭐 이렇게 저건 파가 아니다라든지 또는 이건 내 몸이 아니다. 뭐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뭐 그런 체험은 이렇게 슬피했지만 그게 영분도 모르고 바로 지나가 버렸고.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건 34살 때 전혀 그런 경험 없이 황홀이나 확연함이나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 하나 전혀 없이 그냥 경상도 표현말로 하면 우야다 보이 진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깨어났는데 어떤 느낌도 없었어요. 근데 그 뒤로 뭐냐면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제가 참 너무나 잘 아는 게 내가 곧 사랑이구나. 내가 곧 자유구나. 내가 곧 평화구나. 내가 모든 것이구나.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게 그 뒤로 이제 살면서 이해가 됐거든요. 이해가 됐었는데
그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 평화, 그 자유, 그 사랑이라 그럴까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 개념적으로 자유, 뭐 이렇게 평화, 사랑, 뭐 이제 진실 이런 것들이 말이 아니라 진실로 그 뜻이 그냥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그건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사라지진 않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런 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아까 우리 정만이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몸과의 동일시랄까 이 몸이 나다 또는 어떤 감각 생각과의 동일시 말하자면 그 이게 이 자아 정체감 보통 이게 나다라고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 사라진 그 스크린 같은 바탕 전체와의 하나 뭐 이건 전혀 그게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몰랐거든요. 근데 평화롭고 사랑 자유, 내가 곧 자유구나 너무 평화로워진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25년 동안 이제 도덕경 강의를 하게 된 건데 어쩌다 보니까 뭐냐면 저절로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강의가 된 건데 그 뒤로 또 삶이 아까 정만이가 표현한 것처럼 삶은 참 친절하다라는 표현을 하던데 정말 친절해서 내가 자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더 해야 할 공부가 있다는 사실을 삶이 나한테 가르쳐줘 가지고 그 뒤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우리 이 선생님이 확 경험했던 그 나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하다고 표현했던 그게 그때 34살 때 깨어났을 때는 그런 명확한 자각은 없었어요. 그냥 평화 그 자체였고 사랑 그 자체였지만 이게 나였구나라는 그런 명확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꼭 필요했던 건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자각 그게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삶이 25년 뒤 23년 뒤에 내 등을 때밀어서 그 공부를 그 자각을 향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진짜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를 하게끔 해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는데 정말 내가 표현할 때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남의 상대방을 짓밟으면서 막 이렇게 하던 자기 뭐 간교함 또는 거부를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한 표현들을 들으면서 참 공감도 많이 되고 두려움 속에 늘 살았던 나 자신을 새로 만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최근에 어쨌든 정마이가 나한테 물었으니까 난 그런 한국랑 처음인데 최근에 여기 어디까지 왔냐 하면 참 많이 이제 말하자면은 나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공부 길로 들어서면서 많이 발견한 게 자기 비하가 굉장히 깊고 자기 비난이 깊고 자기 저주가 깊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 나 자신에 대한 공격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들을 다 떡칠이 되어 있고 하여간 어떤 이런 나를 참 많이 만났거든요. 많이 만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음을 얻어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자격이 아까 자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네가 했었는데 나는 안 될 인간이구나. 이렇게 뿌리 깊게 이걸 참 지독하게 만났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체험도 한 그거하고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막 혼도에 대해서 지식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자기 비하와 어떤 이런 게 오면 힘들기도 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 또 이렇게 구름이 그치면 다시 이렇게 일어서 걸어갈 힘도 없고 이런 과정을 참 많이 거쳤는데 그 과정이 내게 꼭 필요했었고 아주 소중한 순간이었는데 나 자신과의 또 한 번의 이 처절한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뭐냐면 이걸 내 안에 그게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한 채 저쪽으로 건너갈 일도 없지만 만약에 생각으로 건너갔다 하면 아니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최근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마침표가 하나 딱 지켜진 것은 그 자기 비난과 자기 비하, 자기 저주에 가까운 이렇게 이 심지가 탈 만큼 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기 비난이 많을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엎치락 뒤치락을 아무리 했는데 그 심지가 다 타니까 저절로 불이 꺼지더라. 이게 참 사람의 심정은 뭐냐면 얼른 자유롭고 싶고 얼른 이 혼란이 다 끝이 나고 얼른 이 메마름과 목마름이 끝이 나서 탁 일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막 이런저런 몸부림을 치고 온갖 걸 다 하는데 그게 탈만큼 다 타야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뭐냐면 다 타니까 저절로 꺼지더라. 저절로 꺼지니까 달리 보이는 더 이상 이런 것들로부터 이 뭐냐면 그 묶여 넘어지거나 걸림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끝이 났으니까 다시 새로운 어떤 고요한 공부의 길이 열리고 이해가 참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새로워지고 힘이 나고 하는 어떤 여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느끼는 거는 모든 존재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온갖 여정들을 다 겪는데 다 모든 것이 선이구나. 모든 어떤 것들이 다 필요했던 것이구나. 그리고 그걸 다 치러냈을 때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간다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본래 처음에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완벽하구나 아까 그 인생이 표현하신 것 쪽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치러내고 난 다음에 또는 치러내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는구나 하는 어떤 그래서 요즘에 참 뭐라 그럴까 그걸 정말 몇 달 동안 치러냈거든요. 이렇게 깊을 줄 몰랐어요. 치러냈는데 참 새롭게 공부를 저는 또 이렇게 저절로라는 그 비용이 열려가지고 뭐 새롭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이 선생님 그 어떤 체험과 정말 이게 뒤에 나한테 물어줘서 제 얘기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부를 잘 해 나가고 있다는 걸 저도 제 공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기태 쌤이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비하라는 거 정말 씨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저도 이 지금은 자기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특히 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참 자기 비하 보통 또 감성성이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참 자기 비하를 되게 자기 비하 내지 이런 것들 꽤 심했었거든요. 이게 뭐 우주라는 걸 얘기 들으면서 참 이 광대한 우주에 이 조그만 이 지구라는 데에서 아주 하찮은 나라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 얼마나 하찮은가. 그 내가 좋아했던 시 이제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있어요. 그 소리 참 고등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시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왜 좋아했냐면 거기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뭐 바람아 뭐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뭐 모래보다도 작고 뭐 이런 그 제대로 언론파병을 반대하지 못하는 뭐 자신을 이제 비난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제대로 살지 못하는 뭐 시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얘기하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공감이 돼가지고 참 그래 나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야 뭐 이제 이런 자기 비하 같은 그렇게 그렇게 고등학교 때 그런 식의 10대 때 감정 그런 식으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에고의 어떤 뭐라고 할까 살기 위한 어떤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참 그게 근데 사실은 뭐 마음먹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순간에 좋은 것 같지 않아. 인생에 있어서 참 그런 자기 비하 내지 어떤 이 암울한 세계관 인생관을 갖는 게 참 인생에 좀 살면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물론 뭐 기태쌤이나 이제 항상 그게 좋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된 거다라고 마음고에 좋은 기회가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참 인생 자체가 좀 우울하게 가는 거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비하를 하게 되니까 자기 비하의 반대 또 이제 그 나를 무시하는 부정하는 그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누가 그런 말을 하거나 누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극하게 이제 반응하고 공격하고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자기 비하라는 게 대체 이게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이렇게 뭐 심리학적으로 뭐 답을 구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의심 내지 좀 궁금한 게 생기네요.
가만 있어봐. 그러면 그 오늘 그럼 내가 너무 말 많이 하는데, 아니, 응? 아, 정만 씨도 워낙 많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만 씨도 워낙 많이 자기 위해 썼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도대체 그 마음 공부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좀 만나고 있는지, 자기 비하 내지 자기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다라는 거는 모르겠고,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이것 때문에 자기 비하가 생겼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해하는 그 자기 비하는 일단 그런 생성되는 부분이 이제 경험, 과거의 어떤 어렸을 때 경험이나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런 것도 좀 있고, 원래 있던 부분도 좀 있고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부터 어떤 에고라는 게, 그러니까 생성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부터 있었던 부분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저의 같은 경우는 수치심이 가장 컸던 거고, 열등감, 수치심, 그 자기 비하나 좀 더 심하면 저는 이제 여기서 뭐 했지만은 비도덕적인 나 안에 어떤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하면 나는 인간 취급도 못 받겠지. 어떤 비도덕적 이혼, 그러니까 호복쌤이 얘기했던 뭐 그런 부분도 전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사회에서 금기시 여겼던 말도 안 되는 어떤 생각들, 흔히들 말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 뭐 이런 성향조차도 제 안에 꾹 눌러져 있었던 거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었던 거고, 비하는 이제 그런 게 내가 있다. 나는 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놈이다. 그러면서 나도 공격을 하더라고. 어렸을 때 특히. 나 같은 놈은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쓰레기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떨 때 난 죄인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부분은 생산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면이 어렸을 때 발현이 됐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과 싸우고 싸울수록 더 비하가 심해지는 거죠. 이게 안 그래도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싸워도 안 되니까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악순환이다 계속. 안 고쳐지고. 그러니까 자기 비난이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여기서 제 패턴은 노력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더 노력하고. 이 패턴이 좀 안타까운데, 계속 노력하고. 이제 기태 선생님 만나서 했던 게 그 패턴을 멈춰라, 그쳐라 했던 거고, 저는 그게 와닿았던 거고, 멈추니까 계속 올라오죠. 뭐, 두려움도 올라오고, 수치심도 올라오고, 열등감도 올라오고. 참, 참 이게 뿌리가 깊구나. 저도 그거는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 열등감이나 수치심이, 이게 나의 정체성의 뿌리구나라는 이해도 있고요. 이게 단지 어떤 심리학적인 게 아니고 이 깊은 뿌리, 이런 뿌리가 나의 어떤 정체성의 뿌리구나 그런 이해도 있고, 저는 이제 자기 비하도 힘들었지만 이틀 전인가 아는 형한테 얘기했는데 고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뭐 고독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아니면 사람들은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할 때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게, 나는 외로움은 좀 타는데, 외롭고 타는데 그 외로움은 어느 정도 면역이 돼서 괜찮다. 근데 이 외로움 밑바닥 가보면은, 더 깊게 가보면 이 몸이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의 고통스러운 어떤 고독이란 게 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체적으로 이 좀비처럼 이렇게 뒤틀리는 지옥 같은 그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내 안에 되게 많더라. 그걸 이제 나는 지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수치심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한데, 그게 영원할 것 같은 어떤 절망, 고통, 그런 지옥 같은 면이 나는 있고, 그게 외로움, 고독이다, 나한테는. 그러니까는. 나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거 혹시, 어, 플라시보 효과인가? 뭐 이제 제가 이제 혼자 그렇게 느끼는 그거냐고 뭐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자기 비하 정도를 넘어서 내 존재가 차라리 사라졌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인데, 나 같은 놈은 진짜 이 세상에 사라졌으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되는데, 그냥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면이 올라와도, 이게 말은 쉽게 만난다 이 표현하지만 혼자 이제 힘들어하고 고독해하고, 어,
내가 제일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이 정체성의 어떤 고독이구나. 뭐 이런 이해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만나가는 거죠. 뭐, 뭐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고독 얘기한 줄 모르겠는데 자기 비하 속에는 그런 고독함도 있더라고요. 그 아주 열등감 속에나 그 더 밑에 들어가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전체성에 대한 어떤 그 고독 그게 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틀 전에 누구한테 얘기가 정말 어려운 뭐 저는 전혀 그 감지 뭐야 아직 뭐 그 모르겠네요. 그 고독 부분은 모르겠다. 진짜. 근데 그런 게 만나고 계시구나. 네. 근데 기왕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자기 비하가 어떻게 생기는지 하고 이제 그 호복 씨가 질문을 해줬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얘기하려고 하면 좀 길어지고 어쨌든 내가 이제 그 자기 비하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어떤 그 호복 씨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독한 만큼 이 자기 비하의 감정을 몇 달 동안 만났는데 시도 때도 없이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놈이 나를 공격하는 이게 자기를 스스로 공격하는 이걸인데 지독했거든요. 이 뿌리가 정말 깊구나. 아까 정말 이거 뭐라 했냐면 열등감 그게 그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래 할 만큼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억압받고 부모들이 그렇게 일부러 그래 하진 않았겠지만 야단치고 꾸짖고 뭐 하여간 우선 나 자신도 심약하게 태어나서 마음이 여리게 태어나가지고 자기 주장 못하고 막 이렇게 수줍고 이런데 막 야단치고 꾸지람을 들으니까 눈치 보고 스스로 알아서 이제 또 거부당할까 싶어가 알아서 기고 맞추고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또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설라는 이렇게 이것들이 자기를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그 경험이 완전히 처음부터 박탈돼가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늘 자기를 비난하게 되고 비하하게 되고 결국은 뭐냐면 난 안 돼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어려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늘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기력하거든요. 뭘 자기가 스스로 뭘 감정조차 하나 내보지 못했으니까 항상 무기력한데 무기력하고 게을러요. 자기 일에 무책임하고 남들에게 뭘 잘 보이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완벽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거고 근데 남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순간이 오면 시각기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자기 혼자 나오면 지극히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는데 그러면서 또 사회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다면 사람 남자다워야 성실해야 돼 진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이걸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들은 기준으로 또한 자기를 또 막 이렇게 공격하면서 비하가 또 비롯되는 거예요. 전방위로 비하가 오거든요. 근데 23년 동안 어쨌든 34살 때 깨어나면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는 그냥 평화로웠으니까 그냥 사랑이었으니까 그냥 뭐 아무런 문제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내면을 만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냥 그 평화가 바탕이었으니까 주의 깊게 나 자신으로 시선을 돌리키지 못했는데 그 3, 4년 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내 등을 떠밀어 가지고 공부를 시키면서 특히나 뭐냐면 강의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입을 닫을 때구나 하고 강의를 내려놓으면서 더 섬세하고 적나라하게 이 나를 만나는 과정을 거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자기 비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시달릴 때는 아니 거짓말 안 하고 아침에 눈 떠서부터 비난해서 잠에 방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도 뭐냐면 내가 이거 참 이게 자주 경험한 건데 여전히 바깥으로 관심이 가 있구나. 말하자면 꿈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으로 돌리게 되는데 밖을 자꾸 관심을 아니 꿈속에서 내가 나를 꾸시고 있더라고. 꿈을 꿔도 이런 꿈이랑 꾸고 안 잡고 내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뿌리 깊으면 그런데 그걸 경험할 때는 힘들거든요. 참 결국은 안 될 것 같은 절망감, 좌절감, 극심합니다.
정말 뿌리 깊은 걸 겪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 힘든 과정을 여과 없이 거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반전인데 그 자기 비하를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아, 이제 지긋지긋 그만하자. 이거 안 되거든요. 그 심지가 다 타야 돼. 근데 저절로 끝이 나면서 어떻게 끝이 나냐 하니까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절로 끝이 나면서 새로운 공부의 길이 열린다. 이게 또 저절로 열리는 건데 어떻게 끝이 나냐 하니까 이게 이제 저절로 끝이 나면서 동시에 자기 비하라는 게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묘한 분리가 와요. 그 뒤에도 여전히 어떤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긴 하는데 묘하게 뭐냐면 일어날 때마다 그게 나의 감정이고 나의 무엇이었는데 저절로 끝이 나면서 아니요, 그게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도 많이 줄었지만 그 아까 저 정만이가 텅 빈 뭐 이렇게 표현했나 뭐 모르겠는데 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여간 뭐 표현을 그렇게밖에 모르겠는데 그게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끊임없는 자기 비하에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던 거, 뭐 마음의 여유가 이만큼도 없지 뭐 맨날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게 소소한 일상들, 생각 하나조차도, 움직임 하나조차도, 목소리 하나조차도 지금 제가 선풍기 틀어놓고 있는데 선풍기 혹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가 내 피부를 스쳐가는 이것조차도 놓치지 않고 어떤 소리든 어떤 지금 비가 오는 소리인데 저 소리도 그 묘한 어떤 이게 공부 여정이 갑자기 확 열렸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참 아니 지독한 자기 비하에 시달릴 때에도 나는 어떻게 생겼냐니까 꼭 치러야 될 시간을 내가 치르고 있구나 감사했어요. 내게 꼭 필요한 어떤 여정들을 가고 있구나 그게 감사했었는데 그게 끝이 나고도 이 저절로 끝이 나는 게 그렇게 안 하려고 안 되는 게 저절로 끝이 나고는 전혀 새로운 굉장히 이게 고요해지고 이게 24시간 날치에 듣는데 24시간 공부가 그러니까 수년이 되어가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소리들이 다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이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비하의 감정조차도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의 길은 열려가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꼬북 씨가 그 자기 비하의 시간조차 그 경험조차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나를 부르는 몸짓들이거든요. 감각적으로 경험할 때는 싫고 괴롭고 하지만 그 괴로움과 싫음조차도 내가 나를 부르는 소중한 순간들이 아까 그걸 참 요즘 많이 느끼겠더라는 거죠. 오케이, 오늘 제가 말이 많습니다. 저도 뭐 어떻게 그걸 하시고 계신지 그 마음 공부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 비하를 만나고 계신 건지 듣고 싶었던 건데 항상 답은 뭐 항상 그거네요. 항상 만나자. 만나자. 그게 다다. 만나야죠. 만나고 뭐 더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셔서 듣기도 참 편하고 왜냐하면 자기 비하 하지 마라 뭔가 또 짐이 되고 그러는데 만나라 뿌리까지 뭐 더 그 선생님 표현이 좋은데 탈 때까지 타야 된다 그런 표현하신 건 처음 들어봤는데 표현이 저 참 처음 들어보네요. 탈 때까지라는 표현 처음 들어보네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표현 많이 다양해지셨어요. 근데 그걸 경험할 때는 시급합니다. 시급을 해도 온 건 가게 돼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작과 끝 속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걸 만나가는 과정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타보고 호보쌤도 열심히 타고 탔을 때 이제 얘기를 해보면 다 타고 있어 사실. 타면 뜨겁겠어요. 뭐라고?
하면 하면 다른 데서는 뜨겁잖아요. 지금 그 고통이 느껴지는데 한 24시간 그렇게 그거 진짜 시급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그 뭐야 오늘 그 동일시 관련된 거니까 그 말씀 듣다가 정만 씨 얘기 듣다가 그 사실 이번 주에 그 소속감 뭐 이제 자기 생각까지 동의하는 집단 뭐 이런 것들 근데 참 그게 가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이제 동기들 뭐 친한 친구들 뭐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모임에서도 정치 얘기는 안 하는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어떤 저기 자기의 정치적 견해는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게 사실 불문율 같은 건데 이게 뭐 어떤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 시간 제한하고서 얘기하고 인당 30초씩 제한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되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뭐 시국에 관한 얘기 같아요. 참 이상한데 저도 그렇고 사실 그런데 참 이상하면서도 저도 그래요. 근데 전 이제 얘기 안 하는 쪽인데 참 그게 정말 애고가 큰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애고가 참 큰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모임 가면서 어떤 그 5대3 거기 가면서도 이번에 또 반대로 지금 그 갔던 사람들은 되게 현 정부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드문 경우인데 현 정부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차 타고 가면서 그 가서도 그런 얘기 하게 됐는데 저는 한편으로 또 이제 불만이 꽤 있어서 한편으로는 집값 오르는 것부터 해서 그 불만이 많은데 그런데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근데 사실은 그 반대쪽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하겠다거든요 제가. 근데 또 이런 사람들 만나면 또 그런 거예요. 또 약간 싫은 거야. 그런 게. 그런 나를 보면서 참 얘는 어디 쪽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드러낸다? 뭐 지키려고 한다?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자유로워서 걸림없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얘는 참 뭔가 상대방과의 다름 속에서 나를 뭔가 드러내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그 모임 가면서 오면서. 음. 다양한 것 같아요. 애국가 표현하는 방식이. 동일시에서 그러니까 어떤 소속돼서도 그 되는 방식으로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분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전 정치 얘기는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자주 하는 거 중립적인 척하는 거 저 잘해요. 나는 정치하고 관련 없다 이러면서 중립적인 척하는데 편파적인 느낌이 저도 있고 여보쌤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척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쪽은 나는 어디에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하면서 의견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뭔가 깨끗한 척, 중립인 척, 약간 이런 저 같은 경우도 척하는 이미지로 이제 유지를 되고 누가 이렇게 정치적이면 뭐 중립적인 척 하냐 그러면 또 편파적으로 이쪽 편 들고 참 저도 갈 때도 아니고 이 참 이미지 관리를 본능적으로 하더라고요. 너 왜 중립적인 척 하냐 그러면 이제 또 저는 솔직히 근데 솔직히 그냥 큰 관심 없는데 뭐 어쩐 당이 좋더라 뭐 어쩐 당이 좋더라 이러고 제가 하는 모든 견해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호복쌤이나 동기가 틀릴 수 있는데 이 관계적인 어떤 뿌리 깊은 두려움 때문에 이 정치든 뭐든 다 뭐 내가 좋아하는 것조차도 그런 식으로 내가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잘 보이기 위한, 소속되기 위한, 아까 소속 얘기하셨는데, 소속되기 위한 몸부림에서 이랬으면 이렇게 좀 소속되기 좋겠지 하면서 발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추세가 이제 보이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나는 뭐 정치보다는 그 정치분이 뭔 정치라고 상관없고, 그게 내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남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 편을 들고 막 이러는 것도 보이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는 에고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저는 제 자신이다 이러면은 또 익숙해진 거니까 오늘 동일시 얘기하는데 이게 또 내 자신이다 그런 게 되게 익숙하니까 이제 이걸 더 이상 부정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마음 공부한다 그래서 뭐 에고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해서 어떤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가 좀 그래요. 호버쌤은 어떤 동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좋아한다더라 뭐 마음 공부를 감췄던 것도 이런 공부하는 걸 내가 감췄던 것조차도 이런 이미지면 남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 정치도 그러고 누굴 좋아하는 것도 그러고 조금 이제 아부한다고 해야 되나 맞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척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다가 요새는 하도 좀 짜증나서 그냥 정치 말고 스포츠 좋아해서 스포츠 얘기할 때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또 편파적으로 얘기해. 아싸리 그냥 편파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 사람 좋아하고 너가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은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편파적으로 해보자. 편파 중계하지 말라는데 반대로 너 더 편파적으로 해보자. 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편파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해가 좀 들더라고요. 편파 중계하지 말아 하는데 내 마음이라는 것 뭐 이렇게 좀 구조화된 거는 어쩔 수 없이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이해가 드니까 편한 느낌?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도 어떤 넉넉함, 편파적이지 않은 편파적인 것 속에 편파적이지 않은 뭐 그런 것들 그걸 좀 요새는 많이 대화를 많이 하니까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에고라는 친구가 참 그 그러니까 나한테 좀 약간 좀 이익을 주거나 단돈 그 돈 10만이라도 이익을 주거나 이러면 침묵해요. 참어. 자기랑 별로 이해관계가 없거나 자기가 약간 우위에 떠석하면 자기에게 막해. 참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사, 뭐 회원사 그 알면서 사적으로도 알면서 회원사야. 나한테 월 10만 원을 줘, 음. 15만 원을 줘, 20만 원을 줘. 매달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자제하게 돼. 정말 내가 뜻을 그런데 형편없는 얘기를 해도 자제하고 있는 애고를 발견해. 그래서 참, 에? 먹을 거 하나에 먹을 거 하나에 마음이 녹는 것도 에고예요. 에고가 녹더라고요. 선물 하나에 녹고 에고가 녹고 그렇게 뒷담화 까다가 누가 저한테 커피 한 번 사줬거든요. 내가 쟤는 진짜 성격이 지랄 같고 뭐 이렇게 뒷담화 까다가 커피를 하나 사줬어요. 날 위해 커피를 사왔다 이러길래 참 저 사람 내가 잘못 봤다고 내가 잘못 봤다고 편견이었다고 참 이게 에고가 쉽긴 쉬워요. 되게 쉬운 남자 왔다 갔다 해. 막 먹을 거 하나에 뭐 돈 하나에 그게 우리라면 다 싸잡는 것 같으니까 저는 좀 그런 건가 그래도 쉬워 가볍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고 막. 후보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 또 한편은 귀엽기도 하고 솔직히 좀 귀엽다 애 같다 어린아이 같다 뭐 이런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 우리가 뭐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전부 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뭐라 뭐라 해도 이제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뭐 금방 이제 그 과거가 없는 애들은 좋은 게 과거가 없잖아요. 막 혼나다가 울다가도 뭐 하나 이제 뭐 갑자기 뽀로로를 본다 그러면 또 거기 빠져가지고 잊어버리고 참 그 애들의 그 순수함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모두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면들이고, 그 자기 비하라는 측면은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면을 우리는 이제 어른의 측면에서 비난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이 사회적인 어른이면 이래야지, 뭐 아까 선생님 표현하신 것처럼 남자다워야지, 어른이 지금 너가 지금 뭐 한 짓이냐 뭐 이러고, 그 기준에서 이제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그걸 이제 찌질하다는 관념으로도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을 비난하고, 솔직히 저조차도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나이 먹고 지금 뭐 한 짓이냐, 애처럼 이런 식으로. 그게 아쉬움. 근데 이 공부는 좋은 게, 그런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면을 비난해서 이해로, 아니면 만남으로, 그걸 만난다는 개념으로 이제 가니까, 그게 축복이고,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이런 인연인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계속 저도 비난을 하면서 그조차 모른 채 함몰돼서 계속 살아가고, 인생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내가 그렇게 살면은 정말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 생각하면 삶이 나한테 되게 선물을 줬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오늘 강의 오기 전에 이제 이 집도 좋고 쉬는 날이 좋은데, 이 도덕경 모임과의 인연이 저한테는 큰 선물이고 감사고, 존재의 어떤 제 기쁨이고, 제가 지금 이제 동기부여가 없다 저는 많이 드는데, 제 동기부여는 도덕경 모임 이 인연인 것 같아, 진짜. 다른 데 그렇게 동기부여는 많이는 없는데,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랑 선생님하고 다 얘기했는데, 토토님 얘기를 많이 안 들어가지고, 토토님도 한번 듣고 싶은데, 아까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 음, 한번 요새 어떻게 그 과정을 겪는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냥 그거는 있어요. 이게 이제 나답게 사는구나 이런 거. 이게 뭐 남이 이렇게 저래라 뭐 남 비위 안 맞춰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거는 뭐 상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거나 비위 맞춰줄 때도 있고 뭐 그냥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행동 상관없이 만약 남 비위를 맞춰준다 하더라도 설사 그냥 그게 나니까 그냥 내 숨을 쉬어간다라는 느낌. 그냥 왜 그냥 걸음걸이를 걷고 그냥 시간에 쫓겨서 뭐 은행을 가거나 뭐 하거나 정신없이 갈 때도 있고 뭐 멍 때릴 때도 있고 하는데, 그 매 순간이 그냥 나로 살고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뭔가 되게 아까 저한테 뭐 뭔가 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편안해요 요새. 예전에는 왜 그때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뭐 이런 걸로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고 이제 늘 전전긍긍했거든요.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좀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뭔가 밖에 걸로 채우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고 그냥 평안한 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나한테 막 얘기를 해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네가 큰일이라고 막 쫓아오니까 그게 더 놀랐다고. 왜 자꾸 이래. 뭔가 되게 놀랐는데 내가 느낀 별거 아니거든요. 되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일회일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저를 스스로를 되게 저주했거든요. 왜 이렇게 감정 기복도 심하고 일회일비하고 막 이렇게 비난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감정 기복이라는 것도 감정이야. 아까 말했듯이 웃다가 울다가 그냥 계속 감정 변화 있는 건데, 그거를 굳이 뒤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굳이 그 감정 기복이니 뭐니 그냥 판단 내렸던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감정인 건데, 그래서 그냥 이제 뭐 그냥 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좀 숨을 쉴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도 되니까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되게 불안이었나? 메모를 해놨는데 까먹었는데, 되게 한 며칠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래서 했구나 하면서 되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냥 그렇게 좀
계속 좀 한 일주일, 이주일 뭐 그렇게 좀 힘들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좀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일 있고 나서 지금 편안해졌더라고요. 그때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편안하게 살고 편안한 것 같아요. 뭐 여전히 머릿속으로는 선생님 매번 잘 지내세요라고 물어보고 항상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그때는 그냥 그런 거 그냥 어리광사와 말하는 것 같고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좋은 일, 나쁜 일 있고 여전히 두려운 것도 있고 하는데 그냥 사는 것 같고 방금 서정만님 강의 들으면서도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저도 모르게 또 이제 깨달은 사람에 대한 상이 뭔가 인격자 뭐 그런 게 상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딱 서정만 씨가 왜 본인 얘기하면서 왜 남을 뭔가 내 이미지를 위해서 남을 좀 깔아 뭐 하려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금 되게 좀 통제하려고 했고 나를 좀 억압하려고 했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으니까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 큰 문제다.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런 면이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를 안 만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에 지금 나는 나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서정만 씨가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니까 순간 조금 지금 뻥진 거예요, 지금. 아, 내가 그러면서 또 자격 요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자격 요건이 너무 높았나? 그러면서도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나 스스로 만든 거였나? 그냥 그런 온갖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제 뭐 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소정만 씨도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 그럼 그런 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그냥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있는데 어떤 한 모습에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나? 그럼 내 문제인 건가? 이제 이렇게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랑도 안 좋은 게 뭔가 하다부터 근처 지금 방 청소 뭐 하는 거 왜 하니 안 하니 막 엄마는 막 하고 있고 나는 좀 내버려 둬라 내 방인데 방문 닫으면 안 보이잖아 거실이면 당신은 그 거실에 이렇게 왜 내 방 청소하는 것까지 뭐로 하냐 냅둬라 하는 건 저는 그것조차 억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겨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상대를 오히려 비난했나 투사해서 이제 나의 문제인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좀 의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새 그냥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예전에도 김기태 쌤한테 살짝 한번 물어봤는데 사람? 엄마? 그 사람 남자 여자가 실제로 있나라는 생각 그냥 상황 전체로 그냥 내가 목격하고 겪어가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대방 실제로 실제로 있나 이 사람이 그냥 약간 그런 약간 혼돈스러운 그냥 상황 전체로는 내가 경험하는 상황인데 대상으로서 이 상대방 사람이 있나? 약간 그게 약간 좀 혼란스럽고 좀 그래요 요새. 상황. 첫 번째 같은 경우 아까 뭐 좋아하시는 분이 뭐 음,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판단하기에 저런 면이 있으면 아직까지 멀었어라고 저도 옛날에 고집이나 엄격함 아니면 그 비난 남들을 깔아뭉개고 그걸 뭐 요새 용어로 보면 소시오패스 같은 성향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면이 있으면 야, 걔뭐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소시오패스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제가 가진 패턴이 뭐였냐면 토토님 아까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이런 면을 만나가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이런 면은 나의 투사인가 아니면 나의 투사일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떻게 치러 나가는 거니까 남의 몫은 남의 몫으로 나의 몫은 나의 몫으로 이 들은 말들이기 때문에 나 이걸로 이제 많이 해석을 했거든요. 요새 실제 현실적으로 제가 하는 행동은 제가 엄격하고 제가 고집부리고 제가 누구를 깔아뭉개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뭉개는 나를 봐요. 근데 또 누가 나를 그렇게 할 때는 저는 그 사람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안 만나요. 이게 제 현실적인 제 감정에서 자동적인 반응이더라고요. 뭐 용서한다거나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나랑 같은 동명상련이니까 이해하는 마음은 좀 있는데 실제적인 행동은 그 사람 안 보거나 피하거나 저는 이제 좀 그래요. 어떤 강압적인 형들, 강압적으로 하고 나한테 지적하는 사람들 그걸 좀 안 보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안 보게 되고 말 대화도 잘 안 통하고 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보고 근데 이제 마음은 뭐 좀 뭐 그 이해는 되죠. 아 저런 강압적인 면들이 이해가 되지. 그렇다고 뭐 그걸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저는 이제 토토님 얘기 들으면서 좋았던 게 예전에는 항상 모든 판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 판단이 많이 없어진 편안함 뭐 이런 행동이 나와도 되고 저런 행동이 나와도 되고 이런데 저도 저의 모든 행동이 나오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뭐 찌질한 행동하는데 남의 찌질한 행동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그 자격을 따지거든요. 자격이 되네. 너도 그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남한테는 싫어하냐. 아니면 뭐 내로남불이다.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는 그런 관념이 있지만 저는 제 경험상 그게 누구한테 표현했는데 합리화가 아니더라고요. 그 어떤 자격을 따질 때 내가 이렇게 엄격한 면이 있으면 남의 엄격함도 용서해야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용서는 안 되고 내가 엄격하고 내가 누굴 지적하고 나가 누구를 약간 깔아뭉개더라도 남이 그럴 때 난 싫던데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이 나한테 그러면 난 싫던데 그게 무슨 내가 자격을 갖춰서 이 사람하고 너도 그러니까 어? 너도 당해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이 안 된다 그래. 말이 안 되는데 아니면 너가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또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너가 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너가 뭐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너는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 하냐니까 나는 그래도 개선하려는 마음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뭐 그거만 좀 있으면 되지 아예 아나무인으로 나는 내가 하고 하는 거 괜찮고 남이 하는 거 안 돼 이런 의도는 아니다. 개선하려는 마음, 만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해서 그렇게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부분을 갑자기 얘기하다 저도 약간 까먹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냥 들으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꼭 정형화된 어떤 미세한 판단들이 있거든요. 뭐 투사나 심리학적인 마음 공부적인 투사한다 뭐 한다 그런 거가 저도 좀 잊혀져 가요. 그 마음 공부 관련 개념 그냥 아주 현실적인 생으로 반응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본능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 이제 토토님이 얘기하신 두 번째 무슨 토토님이 두 번째가 무슨 얘기하셨죠? 그 실제로 이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뭔가 자꾸 뭔가 실제로 가끔씩 보면 이게 실제로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게 그런 그게 이제 저도 공감이 되는 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이 기억과 감각에 의존한다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누가 앞에 감각됐을 때 누가 있다, 누가 기억났을 때 신체적인 감각이든 뭐 감각이 됐을 때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수거를 막 하다가 이 인식이 분리수거 하는데 안 가 있고 갑자기 또 망각으로 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몸은 막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망각으로 가더만 이 감각이 좀 없어지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분리수거 마대가 있다라는 표현이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 감각에 의존하는구나라는 이해가 확 들더라고요. 내가 딱 이렇게 육체적인 감각을 했을 때 있다. 또 누가 눈앞에 있을 때 있다. 그런 부분을 내가 이게 있다라는 표현을 이때 쓰고 이 감각이 되지 않을 때 없다. 있다 없다 분별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는 이해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토트님이 얘기하신 그런 느낌들 없는 것 같아. 막 없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 같기도 한데 실제 같지도 않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인식과 감각에 적용되는 거니까 아마 토토님의 감각이 우리 일반적인 감각에서 어떤 존재의 판 그 자체로 조금 옮겨가는 중에는 감각이 묻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 밋밋해진다.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별로 놀랄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호들갑 떨어서 온다. 그 표현에서 좀 전 느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상이고 당연히 이제 그 감각적인 부분에서 동일시해서 이제 좀 공부나 어떤 쪽으로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까먹는다 이런 표현도 뭐 그런 기억에 의존한 거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그게 정상이고 들으면서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인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잘 때는 세상이 없더라고요. 몸이 이제 완전히 자고 저는 세상은 없고 잠에서 깨어나고 또 모명과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또 창조가 된다 이런 표현조차도 우리의 기억이나 어떤 신체 감각, 동일시의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삶이 있네 없네 표현하지만 이제 아까 말한 생으로 보면은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토토님의 경험 자체가 현실이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기억하다가 누가 망각하기도 하고 또 이 강의 끝나면 저도 이제 그 표현인데 이 감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많이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챕터가 연극 무대가 계속 바뀌듯이 그런 식으로 저는 감각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달에 한 번 보면 또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 또 얘기를 하게 되고 새롭게 비워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있고요. 참 저도 토토님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정머니가 대답해 준 부분에 두 가지 다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런 면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내 문제인가 하는 그 생각이 들렸어요. 그 순간 뭐냐면 깨달은 사람이 약간 상이라고 표현이 있는데 저러니까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노하는데 아니 깨달은 사람이 저러니까 그럼 내 생각인가? 요 생각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그 정말이 그런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토토님이 딱 가지게 된 그 생각, 싫어. 안 맞아. 저건 아니야. 그게 맞다고. 네 생각이 항상 틀릴 수가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 답변을 들으면서 제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평범한 어떤 뭐 이런저런 관념들, 뭐 내로남불하고 자격이 좀 그 소리 하도 요새 많이 듣고 저도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뭐 자격이 맞네, 안 맞네, 내로남불이네, 뭐 소시오패스네. 우리 인간이란 게 관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세상을 좋아한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런 새로운 관념도 되게 창조가 많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들었던 거 엣지인가? 뭐 전 처음 들어봤는데 경제 쪽에 되게 유명한 관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새롭게 들어봤는데 그거를 이제 에고나 이성은 그걸 세분화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 생각 들어요. 이 세상에 새로운 관념을 창조해서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서 세분화시키고 유행화시키고 그런 걸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제가 그 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 그거 요새 유행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굳이 난 속마음은 굳이 저거 알아야 돼? 그런 거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복잡한데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그걸 배우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래도 경향인데 좀 그런 거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좀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복잡함 그 세분화된 관념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자기가 내가 좀 이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랜 습관처럼 내가 이게 잘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러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태 선생님이 저한테는 약간 마음의 어떤 그 스승 동반자라서 뭔가 괜찮다는 소리 들으면 이제 나도 그래 괜찮구나 하고 용기 얻고 다시 또 살아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약간이나마 누군가에게 할 수 있으면 참 좋네. 그 토토님도 이호님도 미애 선생님도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이 무슨 싸움이 그런 건 아니고 이 세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상 속에서 막 블록체인처럼 막 연결된 이런 세계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만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만의 이 세계이고 자기가 들었던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있는 그대로 세계가 따로 있진 않는데 좀 더 그런 관념적인 세계 속에 보다는 현실적, 현실적인 세계, 특히 어린아이들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하면
좀 현실적으로 돌아온다고 표현하면 똑같은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념은 쓰는 거죠. 내가 관념에 이제 빠져갖고 함몰된다기보다는 내가 관념을 쓰면서 이제 알고 그런. 알고 나면 실상은 단순하다. 뭐 이런 표현도 뭐 단순하다는 개념조차도 표현이 안 될 정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토도님 이 정말 좋은 게 뭔가 판단 같은 게 하여튼 쭉 얘기 들었을 때 별로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니까 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이나 사회적인 어떤 관념들이 많이 없구나 뭐 이러니까 망각하기도 하고 또 안 맞, 가끔 안 나, 이 사람들이랑 좀 안 맞네 뭐 이렇게 의구심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서로의 이제 공유된 나눔을 통해서 뭐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받았던 그 어떤 안심? 이 정도 선생님 뭐 괜찮다 그러니까 안심되네 뭐 이런 것도 이제 토토님도 선생님한테 통화하면서도 뭐 느낄 거고 그런 것도 이제 다 괜찮다. 그 아까 비위 맞추고 할 때 괜찮아요 이럴 때 참 좋더라고요. 비위 맞추면 되나요? 옛날에 같았으면 비위 맞춰도 되나요? 이렇게 이게 물어봤을 텐데 비위 맞춰도 스스로가 된다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되게 소박하게 밀도 있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기태 선생님도 되게 얘기하시고 이호 선생님, 토토님, 미애님 저도 이게 좀 밀도 있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밀도 있게. 사람이 적게 오면 또 요런 뭐라 그럴까 더 많은 얘기를 더 섬세하게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그렇죠. 같아. 네. 그리고 오늘 이거 아는 사람 다 손해라 카이게. 음. 이 선생님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오늘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뭐야 기태선도 그렇고 정만님도 그렇고 이제 깨달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깨달았다 그러면 왜 불교에서 무학 아라한처럼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배울 게 없는 성장할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완전 이제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 기태쌤도 그 3, 4년 전에 뭐 이렇게 새롭게 또 당신에 대한 발견 뭐 또 거기서의 성장 이런 말씀하시고 또 이제 정만님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 깔아뭉개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러나 그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바 막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 깨달음이 끝이 없는 건가 보다. 네, 그런 어느 수준에 딱 도달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무한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건가 보다. 이제 그런 기존에 너무 고정된 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얘기 맞나요? 맞습니다. 그게 얘기해. 아니 그 시작과 끝? 그 관념 때문에 아마 깨달음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지만 시작과 끝이 사라지고 무한히 배워나가는 성장해가는 또 더 섬세해지고 그 과정의 전체를 인생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갖고 예.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무한히 배워나간다. 선생님 산다는 것은 꼭 배운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깨달음도 사실은 관념이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생각이고 오직 삶이 있을 뿐인데 그럼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마찬가지였고 깨달으면 끝나고 언제부터 뭐 완전히 뭐 그 머리 하나 이렇게 뭐 바가지 하나 덮어 쓰고 뭐 다른 사람의 살 보통 그렇게 격이 다른 사람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생각한 뭐 이 일반 사람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반 사람들이 늘 삶의 힘겨움과 어떤 부족감과 이런 것 속에서 늘 꿈꾸던 그 완전함, 그 충만감, 그 어떤 사랑에 넘치고 자비에 넘치고
그 지혜롭고 막 이런 상상을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건 전부 이제 상이라는 거죠. 법상이고 깨달음 상인데 실제로는 삶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끝나고 이제 더 완성되고 더 이루어지고 이거는 뭐냐면 상상 속에 혹은 생각 속에서나 그려지는 이미지일 뿐이지 삶은 끊임없이 흐르거든요. 끊임없이 흐르는데 그 흐름 속에서 머무름이 없이 뭐 그 마음을 내라 금방에서 무소주의 생기지 마라 뭐 그런 표현인 것처럼 아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면 끝난기라 왜냐니까 뭐 어떤 상태에 고정돼 버리니까 자기 생각 속에 갇힌 거니까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이게 무시부종 뭐 보통 그런 얘기하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속에서 끊임없는 배움만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러면서 약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주적 농담이다 뭐 그런 표현도 이래 하던데 말하자면 거기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끊임없는 우주적인 어떤 유희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 속에서 끊임없는 배움과 선대 그게 있을 뿐이지 그냥 완성됐다 끝났다 뭐 다 했다 이거는 생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실체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배울 것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자체가 완전이지. 맞지 정만아? 예, 맞아요. 그리고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 어떤 소속되는 저거 집단이든 개인이든 그 요 정도까지가 깨달음이야 이런 고정관념이 또 있더라고요. 삶의 흐름 속에서 이 정도까지 어떤 개인의 완성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경지든 뭐 감각적 경험이든 여기가 요까지 오면 한 이 정도는 깨달음이다. 이런 게 이제 편견이나 오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 깨달음이라는 관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이제 뭐 경전에서도 쓰고 뭐 이렇게 쓰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명사적인 어떤 물건 아니면 내가 되어야 할 어떤 감정이나 감각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제 그렇게 그 깨달음에 대한 하여튼 오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과 끝,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 일단 그 전제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몸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나는 깨달은 사람이구나, 남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데 자기가 몸이 아니면 깨달은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 아까 소토님이 표현하신 거 중에 좀 와닿았던 게 배경 그 자체, 그 상황이 오히려 자기 자신과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라기보단 그 상황 자체, 전체적인 그 배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요소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지, 꿈의 등장인물이 자기 자신이가 보다 꿈 자체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알잖아요. 그걸 하듯이 똑같이 현실도. 그래서, 그렇죠. 뭐, 그래서 깨달음이, 요런 게 깨달음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수학 공식이나 이런 거는 다 알다시피 어, 마음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이 이게 에고가 보통 그 성향이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깨달으고 이렇게 경지고 이게 시작과 끝이고 이게 이제 보통 이성이다, 뭐 에고다, 뭐 생각이다 이런 게 이게 블럭처럼 이게 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존재가 되면 이제 깨달음이다. 이제 이게 자격이거든요. 요게 요렇게 되면 요 자격이 되면 깨달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강의 중에 얘기했지만 착각이다.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착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제 미에쌤이 그런 부분이 좀 깨졌어요 하니까 오늘 다 끝났다. 오늘은 유익했다. 뭐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좋더라고요. 좋은 것 맞아요. 네. 같아요. 많이 유익했어요. 네, 참 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김태한 쌤 강의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뭐야 깨달음의 단계를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깨달음도 없는데 깨달음의 단계가 어디 있겠냐. 응. 이제 그런 말 들으면서 하여튼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하여튼 기트쌤이 이제 삶뿐이다. 살면서 만남 솔직하게 만나 나가는 거 거기서 배워 나가는 거 하여튼 음, 음, 음. 솔직해지는 거 음, 그게 좀 약간 예, 맞는 좋은 것 같아요.
만나기 위해서 좀 솔직해지고 이렇게 도망간 나를 보고 있어서 음. 오늘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도 그 솔직함, 진솔함. 네. 정만쌤 특히 이제 말씀이 되게 진솔하시잖아요. 진짜 진실된 느낌이고, 물론 다, 지금 여기 계신 분 다 이제 그러한데, 정만쌤 그 유튜브를 처음에 이렇게 듣고, 정말 너무 진솔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런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 중에 되게 중요한 모습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나 자신, 진짜 나답게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저런 것이 나답게 사는 그런 모습 중에 또 하나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저도 다들 감동받고. 네. 아이, 고맙습니다. 저도 참 감동하고 있습니다. 감동받습니다. 뭔가 제가 다들 감동받은. 네. 공유하고 참 인연이란 게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게 저는 이제 기존에 선생님하고 뭐 다들 허벅쌤하고 토토님은 10년, 10 몇 년 뭐 이렇게 아니까 익숙한데도 익숙하지 않은 면도 저는 솔직히 좀 있더라고요. 옛날에 알던 토토님 뭐 이런 기억이 좀 있지만 허벅쌤도 예전에 뭐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저도 그러지만 다들 성장해 간다는 거고 또 미애 선생님도 아마 또 다음에 봤을 때 언제 또 보게 될지 몰라 봤을 때는 더 이제 또 다른 성장해 가는 참 이게 진짜 정말 감동? 내가 이걸 이제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나 자신조차도 늘 이래 왔던 건데 우리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성장이 가는. 선생님이 그런 게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떤 고정된 상태만 강조를 계속 하거나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하신 적이 많지만 강의 때.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공부해 나가는 선생님의 과정이 같은 거를 계속 강조했었으면 저도 모르게 편견이 생겨서 저 정도에 머물러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선생님 그 카톡에 나온 것처럼 산다는 건 배운다는 것이랑 그게 무의식적으로 저도 영향을 좀 받고 이 모임 자체의 그 사고방식이나 어떤 태도가 전반적으로 그런 성장해가고 배워가고 하는 사람끼리 인연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만나가고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됐다 이러면 또 선생님 쳐버리고 그랬던 것도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나 됐다 이러면 저 당한 사람도 많이 봤고 저도 그렇게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고 뭔가 자랑하고 싶고 여기까지 됐구나 이래갖고 자랑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근데 자랑하고 꼭 선생님이 안 쳐도 삶이 절 치더라고요. 야 거기 아니야. 거기 뭐 날 좀 무너뜨린다고 해야 되나? 나 좀 됐는데 말도 잘하고 깨달음이 뭔지도 아는데 근데 갑자기 쳐가지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까먹게 되거나 혼란, 저한테는 이제 혼란이 그런 거였어요. 막 뭔가 안 것 같고 이제 좀 된 것 같고 하면 정리가 된 것 같아. 감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내가 봐도 말을 좀 잘해. 아니면 내가 봐도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게 있어. 근데 어느 날 모임 가기 전에 꼭 오늘 요번 가서는 얘기를 많이 해야지 하면 한 이틀 되면 또 혼란스러워요. 정리됐던 게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럼 가서 하는 얘기 보면 제가 계획했던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많고 이것도 내가 자랑하고 싶었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고 내성적이니까 가만히 있고 집에 올 때 좀 후회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준비를 덜 하게 되고 이제 정리를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정리를 그 힘이 좀 약해지니까 그냥 가서 앉아있는 그대로였지만 아까 토토님 표현처럼 그냥 앉아있었네라고 나를 좀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앉아있었네로 또 넘어가고 오늘 좀 별로 얘기를 안 했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좀 아쉽네 정도지 다음에는 그게 이제 별로 없더라고. 다음에 모임 때는 내가 이걸 자랑해야지 뭐 이걸 얘기해야지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이때는 좀 앉아있었고 말을 못했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유익했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있는 그대로 삶을
그 흐름, 아까 선생님 표현한 것처럼 우주적인 어떤 조화, 농담, 아니면 그 춤 같은 이 삶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춤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개인의 입장에서 나는 삶을 춤춘다라기보다는 이 전체성의 춤에 나는 단지 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이 몸은 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참여하는 아니면 편하게 그냥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부담이 덜하다고 해야 되나? 이 삶의 전체적인 춤 속에 꼭 나라는 개인이 이 부분이 몸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나 그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어느 정도까지 나도 같은 인간으로서만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해도 되는구나. 그런 편안한 면도 있더라고요. 평범함 속의 편안함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저는 그런 옛날에 그 우주적 춤 들으면 제가 이렇게 막 춰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관념적으로. 내가 이렇게 추고 막 기쁨이 넘치고 해서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삶의 어떤 전체적 삶 자체를 얘기한 건데 저는 이제 개인이 그렇게 됐을 때 아, 우주적 춤 뭔가 새로운 경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모든 걸 들었을 때 옛날에는 내 개인이 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몸과의 동일시가 강했을 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야, 그 뭐 톨레도 뭐 하여튼 뭐 삶은 춤이다 그러고 근데 나는 항상 무기력하다 이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아, 무기력한데 왜 춤이라 그러지? 삶의 뭐 KT도 뭐 삶의 기쁨, 천 가지 기쁨은 나는 무기력한.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관점에서 날 판단하니까 아, 저 개인은 기쁘구나 이렇게 또 투사되거나 이렇게 착각하거나 하는데 이제 그 착각은 안 하게 되더라고.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했구나 뭐 그런 이해도 좀 들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그렇게 황홀경은 아닌데 순간 그 기쁨, 재미라는 게 있더라고요. 쉴 때나 아까 방금 비가 쫙 내릴 때 그 빗소리의 어떤 상쾌함을 듣고 괜히 기쁘기도 하고 가슴이 좀 벅차다고 한 면도 있고 그런 소소한 기쁨이나 그게 이거는 잃어버릴 것 같지도 않고 좀 뭐 없어도 상관없고 솔직히 뭐 그런 기쁨이 꼭 없다 그래도 뭐 상관없으니까 상실이 없는 기쁨, 상실이 없는 어떤 안정감이 있으니까 지금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저도 그러지만 뭘 얻고 가거나 뭘 얻지 않더 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진동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가진 어떤 공통된 그런 이해만 같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가는 데 있어 좋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죠. 하여튼 아까 우주적 유의했을 때 예전에 아 나도 저 부럽다 막 내가 저렇게 쳐야지 막 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뭔가 이러면 뭔가 이성도 날아가고 나 혼자 관념으로는 이성이 날아가면서 분별심이 날아가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 나는 상상인데 참 지금도 혼자 춤추는데 그 삶의 전체적 춤 속에서 저희 부분적으로 올라오는 기쁨 속에서 춤춘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 정도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내가 춤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추워진다 뭐 그런 표현. 그래서 언젠가는 코로나 풀리면 노래방도 가면 참 좋겠다. 뭐 그 혼자 그냥 가끔 그런 생각. 우리 모두가 다 한 노래방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선생님 느낌. 오케이. 어. 혹시 뭐 좀 시간이 5시까지죠? 10분 남았. 좀 시간이 있으니까 더 하고 싶은 거. 혹시 선생님도 혹시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네가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없으시면 솔직히 그 강의 몸과의 동일시 부분에서 얘기한 것도 참 좋았고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았고 제가 이 노트북을 산 거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 뭔가 제가 좀 그게 있었거든요. 이 좀 고지식한 게 있어갖고 원래 하던 식으로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뭘가 안 됐을 때 아니면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러면 그거를 고집한다고 해야 되나? 계속 그 방식으로 하다가 안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요새 좀 제가 조금 열등감을 만나면서 좀 달라진 거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중간중간에 이런 삶에서. 야, 이건 이렇게 해봐. 이거 사봐. 저거 사봐. 이러면 그걸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것도 구입하고 저것도 구입하고 하면서 참 그게 저는 기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막 만지고 하는 것들이
어저께도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막 조명도 해보고 참 그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런 소소한 재미 그런 것들이 이제 좋고 몸과의 동일시가 조금씩 옅어지면 좋은 거는 몸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좀 줄고 몸이 뭐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줄면서 오히려 더 몸을 즐길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좀 발견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몸을 사랑이란 표현하면 좀 더 같이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듯이 동일 씨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게 동일 씨가 누가 유튜브 강의를 듣고 동일 씨 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이런 행위나 실천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게 발견되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그 동일 씨가 놓아진다고 해야 되나 손에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나라는 관념 소유권 이건 내 소유 내 몸이야라는 관념이 그게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옅어지면은 그리고 자기가 관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거를 꼭 고쳐서 아니면 이거를 동일시 안 해야지 이런 행위로 가면은 동일시 안 하면서 또 동일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나도 듣고 저도 오히려 이런 기태 선생님 얘기나 토토님 얘기나 미애 씨 얘기나 뭐 임사체험 얘기조차도 그건 당연히 몸이 아니란 건 너무나 명백한 체험이니까 그런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제가 듣는다는 것조차도 그 자체가 도움이 되니까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배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쉽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다음에도 더 업그레이드된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너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참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